그 뒷집에 햇빛 드는 문제라든지 뭐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건축법상 이제 우리가 그 제한을 하고 있는 거죠. 예, 그래서 베란다 확장이 이제 항상 문제가 됩니다. 예, 문제가 되고 불법이 또 제일 많이 이루어지고. 그런데 과거에는 대부분 이런 베란다 확장에 대해서 다 어떻게 했어요? 그냥 강제이행금 몇 번 내고, 예? 쓰면 돼. 예, 많이 부과하면 집주인들이 이제 뭐 발악을 하니까. 그런데 서울시에서 야 100%로 해. 최대한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 범위까지 강제이행금 하겠다. 예, 내주겠대. 어차피 5번만 내면 되니까. 그리고 가격을 그만큼 싸게 주겠대. 그러면 뭐 옥상도 있고 뭐 엘리베이터도 요즘은 뭐 3층만 돼도 엘리베이터 다 설치하니까 그거에 대해서 이제 자기들 유리한 쪽으로 이렇게 해석을 했었던 거죠. 그러다가 용산 사태가 딱 생기고 나니까 공무원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게 위반 건축물 때문이다. 경찰들의 마약 단속 때문에 생긴 문제가 아니고 위반 건축물 때문에 생긴 걸로 몰고 싶으니까 이제 그쪽으로 나오면서 이거 강력하게 단속하겠다라고 해서 작년 초에 딱 발표를 했단 말이에요. 때 전세자금 대출이나 건물 주인이 대출을 받을 때 이 부분이 그죠? 클리어졌기 때문에 대출이 원활하게 나와요. 예, 안녕하세요. 2024년 1월 18일 정한용의 부동산 이야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부에서는 경매 이야기 진행을 했고요. 지금은 불법 건축물 이행 강제금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뭐 사실은 일반 사람들은 그렇게 관심 없는 내용인데 왜 내가 건물주여야 관심이 있죠. 그런데 근데 아셔야 될 내용들이 좀 있어요. 경매로 내가 집을 살 때도 그렇고 그리고 이제 또 하나 뭐냐면 최종 피해자가 그러니까는 그 건축주가 아니라 세입자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세입자나 아니면은 그렇죠. 좀 이제 어려운 형편의 남들보다 좀 싸게 집을 장만하려고 하다가 건물을 사게 되는 경우 이런 문제가 있는데 제가 인터넷을 찾아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 지금 현재 그 위반 건축물이니까 이게 이제 법이 갖고 있었던 모호함 때문에 이제 생긴 문제예요. 생긴 문제고 과거에는 위반 건축물이라고 하더라도 강제이행금을 좀 감당할 만큼 부과를 시켰어요. 부과를 시키고 또 그것을 이제 그 아예 5번 부과를 시키면 더 이상 이제 부과하지 않는 걸로. 그러니까는 뭐 어차피 건물 지어졌고 뭐 크게 뭐 굉장히 많이 불법을 한 것도 아니고 그 이제 우리 소위 말해 이제 그 베란다 앞에 달아서 이렇게 낸 그 뭐 그런 형태죠. 그러니까 이게 여기서 이제 베란다, 테라스, 발코니, 저도 씨 맨날 헷갈려. 자, 문제가 뭐냐면 발코니에다가 우리 아파트에서 증축을 하는 거는 1.5m까지 1.5m까지 확장을 할 수 있게 해주고 있죠. 과거에는 사실은 안 됐던 거예요. 이것도 중간에 법이 바뀌면서 이제 확장이 공인됐었고 옛날에는 이거 확장하면 무조건 불법으로 다 취급을 했는데 발코니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은 여기가 이제 비상통로, 화재에 대한 비상통로에 대한 개념도 있고 뭐 이제 여러 가지 또 우리가 개념을 할 수가 있는데 문제는 뭐예요? 발코니는 그죠? 네가 내 머리 위에 있는 부분은 내 발 밑에 있는 부분 서로 이렇게 공유하는 거죠. 서로 공유하는 거기 때문에 소유권 문제라든지 뭐 이런 문제가 사실은 크게 문제가 안 돼요. 안 되는데 그러면 뭐 우리 예를 들어서 그 다가구 주택에서 베란다. 자, 베란다는 뭐예요? 요 위에가 없죠? 요 지붕이 위에 없잖아. 이 그 밑에 층에 지붕을 여기서 쓰는 거죠. 편의상 쓰는데 그것을 내 집에 건축물의 방으로 들이는 거죠. 사실은 어떻게 보면 아랫사람의 지붕을 갖다가 내가 확장해서 쓰는 꼴이 되는 거예요. 우리 아파트 같은 경우는 서로 위아래 서로 이렇게 공유를 하다 보니까 그냥 이거에 대한 다툼이나 뭐 이런 예를 들어서 우리 수선 문제 위층에 사자가 생겼을 때 아래층에 또 이런 수선 문제나 이런 문제들이 그냥 야 서로 공유 개념이니까 네가 밑에 층 거 깔고 쓰는 대신에 너의 집 머리 위는 윗사람이 쓰게 하면 되지. 좀 이런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었어요. 근데 베란다 같은 경우는 철저하게 뭐예요? 밑에 층에 있는 사람의 지붕을 갖다가 내가 앞에
그죠? 공간으로 활용하는 거잖아요. 이거 자체가. 이 문제가. 그럼 이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는, 밑에 층에서 있는 사람이 봤을 때는 내 지붕 위의 부분을 이 사람이 통로로 쓰는 것까지 인정하겠는데, 여기다가 건물을 져서 이렇게 늘린다? 이거는 또 불편할 수 있는 거죠. 서로 입장 차이가 있는 거니까. 그래서 이 베란다를 갖다가 자꾸 용어 자체가 이게 베란다라고, 우리가 아파트 베란다와 진짜 베란다. 그죠? 그냥 우린 다 베란다라고 하잖아. 베란다라고. 그러다 보니까 이 단어에 대한 혼돈이 있었어요. 의식 중에. 그래서 아니 베란다 확장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리고 여기서 살면 당연히 확장하고 싶다니까. 근데 이 베란다가 왜 생기는 거예요? 네? 이렇게 베란다 생기는 이유가 왜 이렇게 밀려서 짓는 거예요? 우리가 용적률 건폐율도 있지만 또 하나 뭐예요? 일조권. 그죠? 햇빛이 어 그 뒷집에 햇빛 드는 문제라든지 뭐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건축법상 이제 우리가 그 제한을 하고 있는 거죠. 예, 그래서 베란다 확장이 이제 항상 문제가 됩니다. 예, 문제가 되고 불법이 또 제일 많이 이루어지고, 그런데 과거에는 대부분 이런 베란다 확장에 대해서 다 어떻게 했어요? 그냥 강제이행금 몇 번 내고, 예? 쓰면 돼. 아무 문제 없어. 예. 심지어는 그 우리 다세대 다가구는 다 이제 한 사람 소유잖아요. 한 사람 소유이기 때문에 내가 위반하고 내가 월세 받는 거에서 내가 책임을 지는 거니까. 예. 그런데 이제 이게 다세대 같은 경우는 이걸 층별로 또 팔아먹잖아. 그죠? 이렇게 층별로 팔아먹는데, 요 베란다를 확장해가지고 뭐야 가격을 상당히 좀 싸게 DC 해주죠. 예, DC 해줘서 이제 팔죠. DC 해줘서 팔면서 과징금, 아니 강제이행금을 내주죠. 예, 그만큼 이제 가격을 빼주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얼마 전까지 아예 위법 건축물을 하는 것이 뭐 대수롭지 않은 것처럼, 야 그거 강제이행금 몇 번 내면 돼, 마치 분담금 마냥. 예, 내면 되고, 그리고 또 이제 중간에 한 번씩 우리가 이게 뭐냐면 되게 이 서민을 위한답시고 없는 사람들이 이제 이런 좀 더 저렴한 주택을 많이 이제 구매를 하고 또 세입자를 들이다 보니까, 아, 이 사람들이 보호를 못 받는다. 그럼 사실은 건축주나 앞에 공사한 놈들이 법을 악용을 해가지고 다 팔아먹은 거잖아요. 근데 최종 소비자인 게 서민이야. 그러니까 구제해준답시고, 어, 뭐예요, 우리가. 일반 건축물 가끔 이제 뭐 양성화 시켜준다. 예, 양성화 시켜준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몇 가지 했는데, 지금 문제가 뭐냐면, 서울시에서, 그죠? 이제 작년까지, 이 이행강제금을 갖다가 계속 부과하겠다. 기한이 없이 계속 부과하겠다. 그리고, 공시지가에, 이게 법은 그렇게 돼 있었단 말이에요. 한 50%에서 100% 범위 내에서. 그죠? 얼마를 부과할 거냐. 그럼 그 기준을 어떻게 잡을 거냐. 그러면 공시지가의 50%에서 100% 정도 범위 내에서 강제이행금을 계산해가지고 그 면적당 계산을 해서 부과한다.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이거를 이제 지자체에서 최하 기준으로 맞춰서 부과를 했죠. 예. 많이 부과하면 집주인들이 이제 뭐 발악을 하니까. 그런데 서울시에서 야 100%로 해. 최대한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 범위까지 강제이행금 하겠다. 예, 이게 발단이 된 게 그 용산 참사가 일어나고 나서 거기에 있었던 옆에 호텔 건물이 왜 골목이 좁아졌냐라고 했더니 불법 건축물 때문에 강제이행금만 내고 개선을 안 했다. 강제이행금만 좀 내도 개선을 안 하는. 그러니까 이런 문제의 대부분은 사실은 내가 불법을 저질러도 이 얻을 이익이 크다고 생각하는 우리 대도시, 그리고 그 중에서 특히 서울시에서 많고, 또 강제이행금 부분에서는 이제 사실은 또 시골 지역에서도 의외로 많아요. 네, 농촌 지역에서도 우리가 이제 뭐 논을 갖다 밭으로 만들어나고 흙을 좀 많이 채운다든지 뭐 이런 부분들에서 강제이행금이 많이 부과되고 그러는데, 그래서 이제 재밌는 게 뭐냐면 이렇게 때렸어요. 2023년도 초에. 여러분들 유튜브 보면 이런 기사들만 거의 나와 있어요. 이행 강제금 나오고 뭐 막 하고 이러니까
막 반발을 했을 거 아니에요, 건물주들이. 그죠?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리고 이 사람들이 뭐냐면 이제 서민 코스프레를 하면서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는 거죠. 그럼 한쪽 측에서 봤을 때는 야, 씨, 법을 어겼으면 내야지. 철거해야지. 자, 이렇게 나오는 거고. 이게 이제 최종 소비자들이 돈이 없는 사람들이 좀 더 싸게 살려고 선택했었던 대개 보면은 빌라나 이런 것이 이제 이런 문제가 많다 보니까 아니 그래도 뭐 그동안에 수십 년 동안 관례적으로 그 구제도 해주고 강제이행금도 몇 번 내고 그만큼 페널티를 적용하다가 갑자기 강제이행금을 뭐 4배나 늘리고 그리고 계속 부과하고 이러면 어 옛날 것만 믿고 샀던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 그러니까 요게 2019년도인가? 그때 이제 법률 예고를 했단 말이에요. 예고를 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 당시에 우리가 2020년 돌아오면서 집값들이 괜찮았잖아요. 서울에 소위 말이 괜찮다고들 했죠. 예. 이러니까 그 서울에서 그 집을 취득할 수 없는 사람들이 살긴 살아야겠고 좀 저렴한 형태로 좀 일반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뭐 건축주가 강제이행금을 내주겠대. 어차피 5번만 내면 되니까. 그리고 가격을 그만큼 싸게 주겠대. 그러면 뭐 옥상도 있고 뭐 엘리베이터도 요즘은 뭐 3층만 돼도 엘리베이터 다 설치하니까 괜찮네? 라고 했던 거예요. 예. 시행은 된다고 미리 얘기를 했고 더 이상 하지 말아라고 예고를 했지만 이미 공사가 들어간 데가 있었잖아. 공사가 들어간 데도 있었고 이 법에 대해서 이제 자기들 유리한 쪽으로 이렇게 해석을 했었던 거죠. 그러다가 용산 사태가 딱 생기고 나니까 공무원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게 위반 건축물 때문이다. 경찰들의 마약 단속 때문에 생긴 문제가 아니고 위반 건축물 때문에 생긴 걸로 몰고 싶으니까 이제 그쪽으로 나오면서 이거 강력하게 단속하겠다라고 해서 작년 초에 딱 발표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시의회에서 잘렸어요. 서울시가 시행을 하려고 했었는데 시의회에서 잘렸어요. 이제 그 얘기는 좀 찾기가 힘들죠. 왜? 사람들이 별로 관심이 없어. 조회수가 안 나와. 조회수가 안 나오니까 그 얘기를 별로 안 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별로 안 하는데 왜 잘렸냐? 여러분들 선거운동 제일 많이 하는 사람들이 누구겠어요? 서울시에서. 다 저런 건축주들이에요, 다. 예, 저런 사람들이 자기 이권하고 관련되어 있고, 예? 자기 돈 문제 다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 시당, 시의원, 무슨 의원, 뭐 지역에서 뭐 한다 그러고 하면 다 쫓아다니고 거기 가서 다 의견 게재하고 시의원들도 관련이 있겠죠, 자기들도. 그리고 자기 주변 사람들이 자기를 후원해주거나 자기하고 술 먹고 의사소통하는 사람들이 다 그런 거죠. 예, 다 관련이 저런 일들이 다 터지고 나니까 이 사람들이 뭐야 이거는 좀 과하다. 그리고 최종 피해자는 자기네들은 돈 받고 팔아먹었으니까. 그런데 이게 왜 그러냐면 팔았다고 끝나는 게 아니고 2019년도에 법을 예고하고 이 불법이라는 걸 알고 거래를 했기 때문에 그걸 중개해준 중개사나 그리고 파는 사람들이 법률적으로 자유로울 수가 없죠. 그죠? 그렇잖아요. 나중에 생겨서 한 게 아니라 그때까지 단속이 안 된, 몇 월 며칠까지 단속이 안 된 거는 이렇게 한다. 그 이전까지는 봐줄게. 근데 그 이전까지 봐줄게라는 것을 갖다가 이제 강력하게 단속할게라고 했는데 이것을 지금 무마시킨 거예요, 서울시에. 예. 예? 의원들이. 과연 이걸 어떻게 봐야 되느냐. 예? 그럼 우리 정의를 좋아하는, 정의를 외치는 진보 진영에서 봤을 때는 저것들 다 돈 많은 새끼들 저지랄 한 건데, 실질적으로 저거 강력하게 단속해야 된다. 어떻게 보면 맞는 거죠. 법을 지켜야지. 근데 이걸 한 사람들이 뭐예요? 없는 살림에 내가 싸게 좀 집장만을 해보려고 예? 이래저래서 괜찮다라는 말만 믿고 샀는데 이렇게 과징금을 막 때리고 건축주는 이미 도망갔고 고스란히 나만 피해보고 이게 무슨 뭐 대단한 호화주택도 아니고 그냥 밥 세끼 먹고 살자고 하는 집인데 좀 봐주면 안 되냐? 그동안은 봐줬는데 포장마차하고 같은 거죠. 포장마차하고 같은 거. 포장마차를 갖다가 법률로 단속을 하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생기겠어요? 난장판 되죠.
오히려 가게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피해를 보죠. 정상적으로 세금을 내고 모아가는 사람들이. 근데 그렇다고 해서 포장마차를 무조건 단속을 해버리면 그거라도 해서 먹고 살아야 되는 사람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어디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이 시스템에 우리 법이 정한 시스템에서 낙오된 사람들은 발을 디딜 데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한국 사람들이 그래도 우리는 융통성이잖아. 그렇지 않나요? 예. 이 범위 내에서 어디까지 수용할 거냐. 그러면 저 사람은 불쌍해 보이고 저 언니는 이뻐 보이니까 해줘. 야, 저 새끼는 씨발 어깨에 문신하고 저거는 사고뭉치야 싸가지 없어. 야, 저런 놈은 단속해서 장사 못하게 해야 돼. 만약에 포장마차를 이런 감정적인 잣대로 단속을 한다라고 하면 그것도 또 문제가 되겠죠. 그죠? 내가 쓰레기였지만 건달이었지만 지금부터 잘 살려고 하는데 왜 나만 차별해? 뭐 이런. 항상 우리는 이제 이런 글쎄요. 갈등 속에서 대화와 타협과 협의 속에서 문제를 풀어가야 되는데 자, 이런 부분들이 지금 현재 그렇잖아요. 여기에 불법 건축물에 해당되는 사람들 중에 왜 오세훈 시장이 처음에 밀어붙이려고 하다가 싹 뒤로 발을 뺐어요. 그리고 그 관련된 시의원들이 왜 다 하겠어요? 왜 자기 선거에 직접적으로 표를 행사하는 사람들이잖아. 그죠? 예. 근데 여기서 강하게 만약에 이 사람들에 대해서 단속해야 된다. 정의를 실현해야지. 너희들 왜 정의 실현 안 해? 이러면 자, 이 여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민주당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보겠어요? 내가 잘못한 거에 대해서 당연히 지탄받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 안 해요. 우리가 대화에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그죠? 논리적으로 상대방을 설득시키는 거. 내가 논리적으로 이야기했으니까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얘기니까 네가 들어. 그래, 네 똥 굵어. 너 잘났어. 끝이죠. 예. 아니에요. 먼저 뭐예요? 우리가 이해를 해줘야지 그 사람들. 우리 대화에서 이해를. 저도 안 되죠. 잘 못하죠. 예. 아이들하고 대화할 때 차이가 나죠. 엄마는 아이들 입장의 말을 할머니는 뭐예요? 일단은 이해를 하죠. 이해를. 아이고 귀여운 내 자식 하면서 이해를 하려고 하죠. 예. 저는 그게 잘 안 되죠. 일단 지적질부터 들어가지 이제 공격부터. 이 새끼 이거 말 안 들어? 부터 해서. 그러니까 저하고 대화 안 하려고 하죠. 애들이. 우리의 리더십이라든지 지도자는 가면 정의를 위하여 뭐 이렇게 뭐 셀러문 하면서 막 이런 사람이 필요할까요? 왜 가난한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다라는 진보 진영을 찍지 않을까요? 자기한테 실질적으로 직접적으로 와닿는 거에 대해서 제시하는 게 별로 없어요. 사실 보면. 예. 그 사람들이 더 잘 알아. 왜? 그 사람들은 사회적인 지원을 받아야만이 생존할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쪽을 찍어야만이 자기들한테 실질적으로 더 이익이 되는지 더 잘 아는 거예요. 그것을 갖다가 저 사람들이 무식하고 뭐 나쁘고 모질라서 저쪽 찍고 나는 배운 놈이라 진보 진영 찍는다? 일단 그 착각에서 벗어나야 돼요. 그렇게 또 맹목적으로 외치는 애들 치고 머리 좋은 애들은 없어요. 진보 진영이 딱 두 가지잖아요. 머리 좋으면 사기치고 머리 나쁘면 그렇게 추종 세력 열렬 지지자가 되고 끝없는 대화와 타협과 양보와 협의가 필요한 건데 이 부분은 나중에 또 제 의견을 추후에 좀 제시를 하겠는데 여러분들이 위반 건축물 이 부동산 부분에 돼 있어서 아까 우리 이제 베란다하고 발코니 그러니까 아파트는 발코니고 그죠? 베란다는 뭐예요? 아래층 지붕이에요. 아래층 지붕. 예. 발코니는 약간 좀 피난처 비슷하죠? 우리가 그 화재가 났거나 뭐 이랬을 때 피난처 비슷한 좀 개념이 좀 있으니까. 그런데 그 발코니 그러니까 이제 지금 뭐 베란다라고 불러도 되지만 왜 우리가 그 용어 정리를 해야 되냐면 용어 정리가 안 됐기 때문에 아니 뭐 베란다 확장하는 게 뭐가 불법이야? 의외로 이렇게 믿는다니까요, 사람들이. 왜? 아파트 베란다 확장이라고 말하니까. 그죠? 아파트 발코니 확장입니다. 베란다 확장은 실질적으로 소유권 문제에 대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법적으로 사실은 소유자가 다르면 다툼의 여지가 있어요. 이게 우리 아파트하고 다른 개념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용어에서 오는 착각도 있고, 그리고 또 뭐예요? 과거에는 그 발코니에 대한 확장을 갖다가 불법으로 했고, 거기에 대해서 강제이행금을 부과시켰고 뜯어내게 했어요. 그러다가 이것이 너무 뭐 대놓고서 하니까 야, 안 되겠다 싶어 뭐 1.5m까지 해서 허가를 했죠. 허가를 해주고 나니까 이제는 어떻게 됐어요? 이제는 발코니가 없는 집들이, 말로는 발코니가 있는데 다 아예 확장을 전제로 집을 짓죠. 설계를 해버리지. 그러니까 나는 베란다로 하네. 발코니 확장 안 할래요라고 하면 집이 안방이 반밖에 안 되죠. 침대도 못 들어가는 그런 꼴이 돼버리죠. 그래서 마치 뭐 예전에 뭐 비디오방, 노래방도 불법으로 규정하고 막 했는데 데모 심하게 하니까 또 풀어줬죠. 근데 과연 그럴 이것도 지금 이 위반 건축물에 대해서 이게 지자체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그 민원에 다 쫓아오거든. 벌금 안 내다가 벌금 내락하면 뭐 가만히 있까? 사람들이 억울하지. 다 자기 잘못은 모르는 거예요. 자기 욕심은 다 감추는 거예요. 내가 이게 위반 건축물이기 때문에 싸게 샀다라는 얘기 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죠? 싸게 샀다는 얘기는 빼고 내가 피해자예요. 나도 뭐 이렇게 나오는 거죠. 내가 싸게 산 게 원래 기본인데. 근데 인간의 그 욕심을 뭘로 설득할 거냐는 거죠. 참 어려운 문제예요, 이게. 자, 그래서 요것도 보면 여기서 이제 또 한 가지 중요한 얘기를 할게요. 여러분들이 몰랐던 이야기. 자, 이거는 건축한 지가 꽤 됐기 때문에 위반 건축물로서 그죠? 이전에 개정되기 법 적용이 2019년도 되기 전에 강제이행금을 5회 이상이나 3회 정도 낸 거란 말이에요. 낸 거기 때문에 납부한 거기 때문에 사실은 이걸 갖다가 뭐 철거해라 라고 이행 강제를 시킬 수가 없어요. 또 여기에 대해서 지금 소급해가지고 예전엔 단속을 안 하다가 지금 새로운 법령으로 인해서 이미 지어진 건물을 갖다가 그때 뭐 요 정도까지만 단속을 했는데 더 강제할 수가 없죠. 그런데 뭐가 문제냐면요. 여기서 또 하나가 있어요. 몰랐던 내용. 건축물 대장에 유효 표기 해제라고 되어 있네요. 그죠? 가만히 있어봐. 2006년도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양성화가 된 거예요. 양성화가. 위법 표기, 사무소, 다세대, 그죠? 이 과거에 양성화 시켜준 조건에, 한 번씩, 뭐 10년에 한 번씩 우리 양성화 시켜줄 때, 한 거예요. 한 건데, 뭐예요? 여기 보면 증축, 그죠? 여기, 증축. 이렇게 증축 신고를 하고, 이렇게 된 거죠. 이게, 다른 사람들이 다 그 양성화를 기대했단 말이에요. 10년에 한 번씩 이제 불법 저지르게 계속 놔두고 있다가 벌금 때리다가 강제이행금 때리다가 이제 좀 지났어. 그러면 뭐 이제 철거도 못하고 계속 이러니까 그러면 양성화를 시켜줬죠. 근데 이 양성화가 갖는 의미가 있어요. 제가 오늘 이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과거에는 양성화를 시켜줬기 때문에 뭐예요? 어차피 강제이행금은 다 냈어. 법이 허용한, 이제 지금은 계속 강제이행금을 부과한다라는 게 이제 정부 방침인데, 그전에는 5회 정도 내면, 3회나 5회 정도 내면 지자체마다 더 이상 강제이행금 부과 안 했단 말이에요. 그죠? 불법 저지른 것만큼, 어떻게 보면 벌금을 때렸으니까, 강제이행금을 때렸으니까 더 부과를 안 하고, 그냥 위반 건축물로 표시를 하다가 10년에 한 번씩 이제 양성화 시킨다고 했죠. 특별법을 해서 그때까지 위반 건축물에 대해서 조건을 갖춰서 제출하면 양성화를 시켜줬어요. 그죠? 맞죠? 그러면 뭐가 바뀌냐면 대출을 받을 때
전세자금 대출이나 건물 주인이 대출을 받을 때 이 부분이 그죠? 클리어졌기 때문에 대출이 원활하게 나와요. 그런데 위반 건축물로 되어 있으면 대출할 때 대부업 쪽으로 가지 않는 이상 대출할 때 뭐예요? 대출을 안 해줘요. 왜? 은행 담당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건물 액순이 뭐니 그걸 떠나서 위반 건축물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이 나중에 이 건물을 어디까지 철거가 될지 모르잖아. 그죠? 그리고 이거로 인해서 소위 말해 이행강제금이 나온단 말이에요. 부과된단 말이에요. 그럼 이거는 뒤에 사는 사람도 내야 된단 말이에요. 그죠? 없어지질 않으니까. 그러니까 대출 안 해준다고 심사할 때. 네. 그래서 이거에 대한 민원 때문에 아예 그러면 사면시켜주는 거지 이제. 네. 불법이었는데 불법을 갖다가 마치 저기한 거 마냥. 네. 근데 이게 이제 이렇게 되는 경우가 또 하나의 케이스는 뭐냐면 법적으로는 건축법상 전혀 문제가 없어요. 뭐 법이 허용한 범위 내에 내가 다 했어.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신고를 하고 구청에다가 신고를 하고 내가 그 행위를 했으면 문제가 안 돼. 예. 법적으로 맞춰서 했으니까. 그런데 이제 신고를 해야 되나? 잘 몰랐어. 아니면 좀 미루다가 공사를 했어. 공사부터 하고 근데 옆에서 찔렀어 누군가. 그러면 어떤 문제 생기냐면 법적인 조건으로 맞춰서 했어도 원상복구를 하고 다시 신고하고 다시 일한 얘기. 반장을 노르시죠. 반장을 노르시. 이게 시골에서 그 노인들이 노인들 떠나서 다 이제 그런 거 많이 이제 아니 우리도 우리 반만 땅이 낮아 도로보다. 근데 옆에 보니까 흙을 받아. 그래서 복토해가지고 높이가 올라가니까 좋잖아요. 길하고 높이가 맞춰지니까. 그런데 덤프트럭 왔다 갔다 하는데 아니 그러면 이보시오 우리도 흙 좀 더 갖다 줄 수 있느냐. 우리도 옆에니까. 아니 뭐 그러죠 하고 그걸 갖다 줘서 복토를 했단 말이야. 옆에서 하니까 얻어서 좀 한 거야. 근데 군청 직원이 원상복구 하래. 네, 다시 퍼내래. 그리고 신고서 쓰고 다시 갖다 채우래. 네. 네. 흔한 일이에요. 네, 흔한 일이에요. 아니 요것 좀 이만큼 했다고 이씨. 어? 에, 군수한테 쫓아가죠. 에, 근데 뭐 군수가 뭐 어떻게 할 수 있나? 에, 다시 해야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 있다. 예전에 이제 이런 것에 많이 이야기 나왔던 게 이제 옥탑방에 대해서 과연 그 소액 임차인으로서 뭐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느냐, 저거를 뭐 주택으로 봐야 되느냐, 뭐 이런 문제들. 예, 또 뭐 동호수 잘못 써가지고 지한데 번호 이게 동호수가 떨어져가지고 나는 비공1로 알고 있었는데 비공2야. 상대방이 비공1이었고 그래가지고 전입신고한 거나 뭐나 이런 것에 대한 대항력을 인정 못 받는 뭐 이런 얘기들이라든지 여러 사례가 있죠. 예, 여러 사례가 있는데 예, 그래서 한번 2부 시간에는 예, 우리 이행강제금하고 예, 이것이 지금 이제 국회에서도 이것을 특별법을 해서 작년에 양성화 시키자라는 한 30명인가 국회의원들이 발의를 했어요. 발의를 했는데 법이 통과가 안 됐죠. 예. 그걸 로비하는 거를 제가 요 이야기는 조금 알아요. 왜냐면 작년 초에 이맘때 이게 이제 문제 심각해지니까 이걸 갖다가 어떻게 로비하고 법률적으로 어떻게 대책을 뭐 이제 좀 도와달라고 얘기를 들었는데 제 코도 삭자고 그리고 중요한 건 뭐냐면 아니 나도 먹고 살기 힘들어 죽겠는데 아니 돈을 준다는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야. 예, 자기네들은 그걸로 수억씩 남겨놓고 뭘 하든 예, 돈을 준다는 얘기를 안 하는데 뭐 내가 예, 왜 그러냐면 예, 뭐 하기야 뭐 저한테 돈 준다고 해서 뭐 해결될 일도 아니었고 예, 이거에 대해서 이제 그 서민 코스프레를 해서 데모를 하려고
작년에 이제 예, 저한테 문의가 들어왔어요. 예, 들어왔던 적이 있어가지고. 예. 근데 어렵다라고 저는 판단을 했어요. 예. 어렵다라고 판단한 게 뭐냐면 좀 이제 시행을 미룰 수는 있지만 이게 이제 뭐 더 이상 매번 이렇게 그죠? 뺐으면 양성화 시켜주는 어떤 그런 식으로 갈 수가 없었으니까. 예. 그러니까 이게 이제 80년대부터 이제 건축법에 대해서 이제 강하게 이제 시행하면서 우리가 이제 불법 건축물과 무허가 건물에 대한 단속 뭐 이런 거에 대한 다툼, 민원 이런 것들이 많았죠. 예, 많았고 예전에는 뭐 집 지을 때 그죠? 도면이 있었어요? 옛날에 그런 거 없었어. 예. 예, 동네 목수 아저씨가 뭐 지면 됐고 옆에 뭐 스레트 몇 장 갖다가 달아내고 방 부족하면은 어? 옆에 남는 공간이 있으면 거기다 스레트 몇 개 얹고 그냥 도배만 해가지고 예, 담벼락을 방 벽으로 사용해서 예, 그렇게 세 놓고 뭐 이런 집들이 많았으니까 원체 집이 없었고 그냥 의뢰껏 그랬기 때문에 그것을 하루아침에 단속하기가 어려웠던 거죠. 왜? 아니 그게 그렇게라도 살아야 됐으니까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많은데 어느 날 법을 시행했으니 강하게 집행해라 이런 것이 어려웠죠. 예, 근데 이제 지금은 예, 이제 끝물이죠. 거의 없죠, 뭐 이제 예, 그런 상황이고 지금 뭐 인공위성이라든지 또 그죠? 예, 로드뷰만 봐도 단속하기 쉬우니까. 옛날에는 뭐 누가 진짜 억하심정으로 단속하지 않는 이상은 예, 그리고 단속했어. 아니 누가 억하심정으로 신고했어. 근데 단속도 뭐냐면 그냥 담당자가 처분했어요, 하면 끝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정보 공개 청구하잖아. 처분됐나 안 됐나. 너 진짜 과태료 부과했어 안 했어? 왜 강제이행금 응? 이런 식으로 막 그래서 에, 대부분 기정 요즘은 또 뭐 다 건축사 사무실 가서 상의하고 다 그렇게 하기 때문에 지금 했었던 2019년도 이후에 했었던 거는 극히 의도적으로 집을 팔아먹기 위해서 어, 의도적으로 한 위법행위이죠. 사실 그래요. 제가 막 대놓고 제가 아는 분이 있어서 대놓고서 얘기하긴 그렇고 예. 이거 이렇게 할 수 있는 배짱과 저게 어떻게 보면 사업수단이었죠. 그죠? 다른 사람들은 법에 맞춰서 짓다 보니까 용적률 건폐율, 뭐 일조권 뭐 이런 거 뭐 다 지켜가면서 하다 보니까 수익률이 안 나는데 이 양반은 뭐 내가 그거 다 해결할 수 있어. 해결? 이행강제금 5번만 내면 되지 뭐. 그런 식으로 능력 발휘를 했었죠. 어, 했는데 편법인 거죠, 편법. 그게 이제 부메랑이 돼서 돌아온 거죠. 우리 보면은 뭐 그런 경우 많잖아요. 민원 처리나 이런 거 했을 때 누군가 능력을 발휘해가지고 뭔가 해결해주고 나면 나중에 이게 이제 부메랑이 돼서 날라와서 지금 곤욕스러운 예, 입장이 되는 우리 김건희 여사 같은 분도 있죠. 모든 게 총량이에요. 앞에서 피했으면 뒤에서 맞아요. 맞을 건 맞고 가야 돼요. 어차피 삶이라는 게. 내가 운이 좋아서 잘 피해갔잖아요. 그러면 내 자식한테 그 불행이 또 가고. 그죠? 그렇습니다. 그렇고 네 분이나 들어와 주셔서 감사하고요. 제가 아이고 오늘 33분. 여기 이제 이행강제금 위반 건축물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에서는 뭐 이걸 가지고 끝으로 이야기가 그래요. 여기서 민주당이 야 그거 뭐 불법 건축물이니까 어? 야씨 돈 많은 놈들이 저 돈 더 벌려고 했는데 저 응징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나서는 순간 예, 마이너스예요, 마이너스. 제가 봤을 때는 마이너스입니다. 일단은 지금 뭐 그렇게 하면 국진당에서는 그럴 거 아니에요. 예? 그 국진당을 지지했던 사람들은 더 이제 민주당이 정권 잡는 걸 갖다가 막으려고 할 거 아니에요. 아이씨, 자기 목에 지금 칼 갖다 대는데. 예? 그 이재명 야당 대표를 살해하려고 했었던 그 범죄자 같은 경우도 모르겠어요. 사연이 어떤 사연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죠? 잘못은 자기가 해놓고, 예, 잘못은 자기가 해놓고, 예, 자기가 그 피해자 코스프레 하는 사람들, 예, 서민 코스프레하고 피해자 코스프레 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요. 예. 지금 현재 그 우리 저기 뭐야 댓글 다는 사람들 중에 보면 제가 음마 아파트가 1억 가격 내려가야 된다. 뭐 옛날 분양가를 기준으로 생각하면 1억 가격 내려가야겠죠. 자, 음마 아파트가 1억 가격 내려가면 여러분들 사시겠어요? 1억 가격 왜 내려가겠어요? 진짜 쓰레기가 되고 도저히 답이 없다. 이거는 철거비만 해도 뭐 수백억 나오고 뭐 이권 관련부터 소송부터 해서 재건축 추진하다가 뭐 횡령해서 또 계약 위반으로 해서 조합원들이 부담해야 될 돈이 많고 막 이런 상황이 되면 거의 뭐 마이너스 1억까지 내려가겠죠. 그러면 여러분 사시겠어요? 아니잖아. 다 그냥 무조건 시기심 질투심으로 저 새끼들 부자들 망해야 돼. 자꾸 이딴 얘기하고 세금 이야기하면 마치 부자 감세하면 큰일 나는 것 마냥 이야기하시는데 이게 웃긴 거예요, 사실은. 그죠? 세금 감면을 누가 주장해야 되는 거예요? 진보 진영에서 주장해야 되는 거예요. 세금 감면을. 시민운동의 기점이 뭐예요? 세금에 대한 반발이에요. 예? 아니, 노예가 세금 내지 않잖아. 예? 노비가 세금 내지 않잖아요. 그죠? 예. 농민 반란? 왜 생긴 거예요? 예? 시잖아요. 우리가 뭐 망소위난이라고도 있었지만 대부분 우리가 난을 일으키고 반란이 일어나고 혁명이 일어나는 건 뭐예요? 세금을 내는 주체들이 과도한 세금을 납부하게 되는 순간 거기에 대한 반발이죠. 역사적으로 그렇잖아요. 예? 세금이라고 해봤자 소주 먹고 담배 먹는 거 말고 세금 내는 거 없는 사람들이 예? 부자들이 세금 더 내야 된다. 이딴 게시판에 마치 자기가 무슨 뭐 혁명가 무슨 뭐 투사가 된 거 마냥 그런 댓글질들 하고 있는데 주택 가격은 명확하게 얘기합시다.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비싼 집이든 세금이 어떻게 돼야 돼요? 줄어들어야 주택값이 내려가는 거예요. 예? 야, 없는 사람들 집은 세금 적게 부과하고 있는 사람들 집은 세금 많이 부과할게. 그죠? 그러니까 뭐 니들은 좋은 집에 가 살 일이 없는 거지. 주택값은 어떻게 떨어져야 되는 거예요? 네? 좋은 집이 시간이 지나서 그죠? 중고가 됐단 말이에요. 어? 그럼 이게 떨어져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중고 시장이 자꾸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가격을 밀어야죠. 뒤로. 네? 그러면 신상은 누가 사는 거예요? 돈이 많아서 꽁돈이 생겨서 투자고 나발이고 나는 내가 살고 싶은 집에 살고 싶어. 쭉 우리가 그런 거잖아요. 우리 같이 생계형들은 엔겔 지수에 가까운 사람들은 마트에 갔을 때 가격표를 보잖아요. 원산지 물건 좋은 거 그래 다 좋아. 내가 웃긴 얘기가 그 생선 고르는 얘기들 보면 블로그나 뭐 이런 데 많이 올려놓고 뭐 특히 TV에 나와서 뭐 굴은 어떤 걸 골라요. 고등어는 눈깔이 어떤 걸 골라야 돼. 동태는 뭐 다른 건 몰라도 제가 생선은 알잖아요. 생선은 생선 장사를 오래 했으니까 그런 개소리를 해봤자 뭐해. 국산을 골라야 된다? 아니 다 거기 가격표에 써 있잖아. 좋은 거 비싸고 나쁜 거 싸. 그냥 그렇게 돼 있단 말이야 가격표가. 근데 우리 마음은 어디가 있는 거예요? 가격표는 싼 데가 있고 물건은 좋은 거 찾고 싶고 그게 되냐고. 이미 장사꾼이 선별을 다 해놨는데. 예?
그런데도 우린 그걸 찾잖아. 예. 그런데 돈 있는 사람은 뭐예요? 어? 내가 오늘 저거 먹고 싶어. 저게 비싸대. 비싸게 남들은 못 먹어. 어? 그 먹어도 별로 배도 안 부를 것 같은 거를 비싸게 주고 사 먹잖아요, 그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그런 걸 사 먹어줘야, 그죠? 예. 그럼 뭐 지가 돈이 많아서 그 지랄 하는 걸 뭘 우리가 뭐라고 할 게 뭐가 있어. 예? 비싼 집이 많이 공급이 돼야, 그죠? 나중에 그 집들이 어떻게 돼요? 시장에서 또 싸게 가격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또 그 집을 또 살아볼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거예요. 헌집이라도. 음? 고급차들이 많이 팔리니까 우리나라에 이제 많이 수입되고 생산되고 많이 들어오잖아요. 지금 고급차들이. 그러니까 지금 뭐 소위 말해 뭐 BMW 뭐 530 뭐 이런 거 예? 싸잖아. 예? 싸잖아요. 왜? 처음에 외제차 벤츠 같은 거 흔한 게 요즘 벤츠잖아. 예? 처음에 벤츠 사는 애들은 새 차, 내 돈이 있으니까 새 차 사는 거 그걸 뭐하러 말려요. 예? 그러고 나서 예? 실증 나니까 싸게 팔잖아. 가격이 많이 떨어지죠. 그런 사치성은. 집도 마찬가지예요. 집도 처음에 공급되는 거는 조금 사치스러운 것도 공급돼 줘야 돼요. 그래야지 압구정동에 사는 사람들이 압구정동 집을 헐값에 팔고 어? 더 좋은 집에 이사 가지. 예? 그래 압구정동 집이 싸게 나올 거 아니에요. 예? 그 사람들 이사를 가줘야. 어? 맨날 압구정동보다 못한 집을 지니까 그죠? 맨날 외곽 지역에 작은 평수에 이런 집들만 지으니까 어? 부자라는 애들 집들은 오히려 가격이 더 올라가잖아. 왜? 부자가 된 사람들이 지금 신규로 부자 된 애들이 살 집이 없어요. 걔네들이 임대주택 사겠어? 연예인으로 내가 돈 벌었는데 압구정동 현대아파트 사러 가야지. 네? 좋은 물건을 공급하지 않고 싸구려 물건을 공급해서 가격을 낮추겠다라는 발상, 그거 참 그 후진국적인 발상이에요. 그냥 그러면 다 못 사르면 돼. 네? 다 못 사르면 어떤 일이 생기냐? 네, 집값 떨어지면은 이제 휴대폰 값하고 집값하고 비슷해지는 거예요. 그럼 어떤 일이 생기냐? 네, 휴대폰 살려면 한 1년, 2년 모아야지. 아이고, 참. 부동산 값이 떨어지는 것이 누구를 위한 거냐? 부동산 값이 비싼데 떨어져야 된다. 그런 얘기 함부로 하면 안 돼요. 그런 이야기가 그 자꾸 진보 진영이 빨갱이 아니냐는 소리 듣는 거예요. 예. 그래서 좀 그런 이야기를 좀 해봤습니다. 해봤고 제가 아까 일부에도 이야기했지만 그죠? 왜 악마화되느냐? 그러니까 잘못된 제도. 예? 현재 우리가 그 왜 부동산을 가진 사람들이 왜 악마화되느냐? 예. 그리고 요 이야기 좀 이제 좀 저도 좀 정리를 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 예. 이게 좀 철학책에 있는 한 부분을 읽다가 내가 필이 와서 느낌이 딱 이게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였는데 딱 예. 제도를 바꾸지 않으면 우리가 그 시스템을 바꾸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집을 얻거나 부자가 될 수 있는 기회는 없어요. 물론 남들보다 더 노력하면 되지. 그런데 기득권들이 누르고 있기 때문에 힘들죠. 예. 뭔가가 세상이 뒤바뀔 때 가난했던 사람들이 성공할 수 있는 기회가 오는 거예요. 부동산 유통 과정에서 저는 이 수십 년간 바뀌지 않은 우리나라 이 유통 구조에서는 어떤 얘기를 해도 안 바뀐다. 예. 새로운 유통을 우리가 끌어내야 된다. 그걸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예, 일단 사람이 모이면 돼. 아무리 좋은 우리가 철학이나 논리가 있어도 힘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해요. 그래서 유튜브 채널에서 제가 지금 여러분들한테 열심히 지금 봉사하고자 하는 거는 이제 부동산 관련한 특히 경매 분야나 경매를 당하거나 경매를 해야 되는 상황이거나 뭐 이런 상황들이 있으면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힘껏 돕겠습니다. 예. 그런 거죠. 우리 교회에서 설교하기 위해서 예전에 우리나라 기독교 들어왔을 때
그 학교도 많이 짓고 고아원 짓고 막 이랬잖아요, 그죠? 예, 예. 그렇잖아요. 제가 지금 뜻한 바가 있는데, 자, 우리 한번 이거 한번 합시다라고 했을 때 뭘 믿고 또 뭐 때문에 여러분들이 참여할 어떤 이유가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저도 이제 그 기초를 쌓는 거지. 예. 기초를 쌓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이렇게 해서 좋은 일을, 이런 멋진 일을 만들어내서 이익을 나눕시다라고 하더라도 요즘 같은 현대 사회에서는 힘들어요. 왜 힘드냐면 예전에 농촌 사회와 달리 요즘은 너무 인제 이런 그런 시스템 제도 뭐 이런 게 하도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저 같은 놈이 떠드는 이야기 가지고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와도 예 그냥 사이비 종교로 머물다 말지 예 이런 세계적인 종교가 될 수가 없어요. 2000년 전이니까 먹혔던 거예요. 2000년 전이니까. 부처님도 마찬가지고. 예. 그래서 계속 지금 헛소리를 하고 있는데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녹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